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청약 네. 통장이라는 걸 네. 청약통장 마음에 안 들어 하시잖아요. 왜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집을 살 때 네. 집값 예를 들면 집값이 1,000만 원이야. 네. 그러면 청약 통장으로 한 500만 원 있어야 돼. 그건 이해가 돼요. 네. 어차피 청약 통장에 500만 원 있던 없던 집값은 5억이고 10억이고 20억이잖아요. 예. 그럼 그 돈이 500만 원이 있고 없고가 집 사는데 도움도 안 되죠. 근데 왜 있어야 되지? 왜 그걸 자꾸 부으라고 그러죠? 그거? 저도 그게 불만입니다. 아 이거 왜 부으라고 그러지? 청약통장. 청약을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무슨 그걸로 이렇게 푼돈을 모아서 옛날에는 아파트 만드는데 정부도 돈이 없고 임대주택 건설사도 돈이 건설사 없고 돈이 하는데. 없으니 예. 전국의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사람은 뭐 저 신한은행에 저축하지 말고 청약 통장에 좀 저축을 해줘라. 예. 그럼 그 돈 빼다가 우리가 정부에서 건설사도 빌려주고 하게. 네. 그거는 되죠. 예. 근데 이제는 그 관계 없잖아요. 신한은행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어차피 전설회사가 그 돈 빌려다 쓰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정부가 필요한 돈이 있으면 그 세금에서 쓰면 되는 거지. 이걸 왜 여기다가 부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청약통장이 티켓값 없으면 같은 네. 걸로 약간 성격이 바뀌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니즈가 있어서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게 아니면 네. 바꿔야죠. 저도 바꿔야 된다는데 동감하는데 제가 아직 안 썼습니다. 청약통장. 그래서 지금 당장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가. 이게 결국은 청약통장에 오래오래 부으면서 무주택을 유지하면 네. 우대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집을 어느 정도 살 정도의 이제 돈이 좀 쌓이고 소득이 되고 하는 분들은 네. 웬만하면 집을 삽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네. 안 살 분들은 그냥 안 사고. 그거는 뭐 다른 이유로 안 사는 거예요. 네. 나는 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산다거나 어. 아무튼 나는 뭐 다른 목적. 그러니까 집을 그냥 웬만하면 타이밍 맞으면 사요. 예. 그래서 집값이 오르건 내리건 그 국민적인 갈등이 없습니다. 네. 내가 집을 안 산 건 그냥 내 처지가 아직은 그 안된 정도가 안 거고. 돼서 안 산 거니까 그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내가 뭐 땅을 치고 뭐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돈 있으면 사는 돈 거고. 있으면 사는 거니까. 네. 진짜로 그렇습니까? 진짜로 외국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돈이 있어도 네. 집을 안 사고 기다려야 되도록 만들어요. 네. 무주택 기간 20년 채우고 이러면 막 로또 아파트가 떨어지는데 네. 여보 우리 10년이나 참았는데 좀 더 참지. 아니 우리 집 사자. 아니 더 참자. 집을 안 사고 기다려요. 예. 빌라 같은 거 샀다가 큰일 납니다. 저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빌라도 안 사고 이제 다들 그냥 돈은 모여 있고 예. 난 뭐 10억 20억짜리 전세 다니면서도 네. 집을 안 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 받으려고. 그게 접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상한 이유로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럼 막 화나. 다른 나라는 어. 집값이 올라가도 아유 저것 때문에 월세가 올라가는구나 큰일이다 어떻게 나라에서 월세 좀 안정시켜줬으면 좋겠다 네,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네. 저 집값 다시 내려놔 나도 살 수 있었는데 안 샀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면 이거는 어. 엄청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예. 어.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그 집값을 어떻게 잡습니까? 한번 올라간 집값을. 네.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이런저런 규제를 한다. 규제가 아니라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예. 집을 살려고 했는데 내가 기다리다가 놓쳐서 못 산 이 국민들의 울분을 풀어주는 방법은 네. 집값을 다시 내려오거나 아니면 집 사서 투자 수익을 얻은 녀석을 괴롭혀주는 겁니다. 멘탈 케어라도. 네. 음. 네. 그러니 뭐 정책이 어떤 게 나오겠어요? 집값을 잡는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집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정책이 나오죠. 예.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하게. 그게 다 그래서 청약통장에서 청약통장을 비롯된 것이다. 이게 오래 길게 유지한 사람을 왜 굳이 우대해줄 필요가 뭐 있냐? 아니 알겠어요. 알겠는데 좀 이따가 좀 이따가 하면 안 시간이 좀 되겠습니까? 남은 것 같아서. 자, 그래서 다음 그거는 주제로. 조금 이따가 하는 걸로. 저는 써서 괜찮습니다. 예. 예, 네. 그렇다는 얘기. 그래서 청약통장은 어.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거 이렇게 할 거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700만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네. 대환대출 플랫폼 얘기 좀 전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예. 그 최근에 이제 은행들이 폭리를 취한다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압박들이 커지고 있잖아요. 뭐 대통령께서도 나와서 뭐 공공재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네. 이제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차원에서 이제 대환대출 플랫폼이 많이 얘기가 됐는데
최근에 좀 속도를 빨리 높이고 있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대환 대출 플랫폼. 네. 한참 왜 한다고 했다가 잘 안 된다고 했다가 했던 거잖아요, 이거. 맞아요. 예. 뭡니까 이게? 대환대출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네. 대환대출 받아보셨어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대환대출. 저한테 묻습니까? 안 기자한테 묻습니까? 저는 안 받아봤습니다. 2%는 받아봤을 거고. 일단 안 기자는 대출을 안 받아봤습니다. 대환 대출이 와. 뭔지도 모르고 네. 저도 장기로 받아서 아직 대환 대출할 때 안 됐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그 대환대출 전 한번 받아봤는데요. 네. 이 한번 그 여러 가지 금리를 비교해, 그러니까 뭐 요즘에 대출 비교 사이트도 많잖아요. 그래서 대출 비교 사이트에서 뭐 이제 대출을 비교한 다음에 예를 들면 뭐 내 신용 대출이 금리가 한 5% 정도 되는데 비교해봤더니 한 4%짜리가 있더라. 그럼 갈아타고 싶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은 그 지점에 반드시 방문을 해야 됩니다. 네. 갈아타는 게 잘 안 되는데 이제 그거를 온라인상에서 클릭 한두 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시스템을 깔겠다라는 예. 게 이제 대환대출 플랫폼입니다. 이 은행 가고 저 은행 가고 해야 되는데 네. 그거 안 하고 네. 그냥 한 클릭 원 클릭으로 한다. 네네. 네. 금융결제원이 그 어떤 대출 플랫폼의 인프라를 만들고 여기에다 이제 금융회사들이 이제 각 그 시스템을 연결하면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거 금융회사별로 뭐 원하는데 지금 뭐 신한은행, 카카오뱅크에서 금융권에서 한 10개 회사, 그다음에 뭐 네이버, 뭐 카카오, 뭐 토스 이런데 이 핀테크 회사들 한 13곳 해서 막 23곳 정도가 지금 이런 논의에 참여를 해서 예. 이제 각각 그 뭐 은행 앱에 혹은 뭐 네이버, 카카오에 각각 이제 대출 이제 대환 대출 플랫폼을 깔아서 예. 소비자들이 거기 와서 클릭 한번 하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 이제 오는 5월부터 이런 시스템을 이제 가동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구상인데 예. 이게 대출 이자 비교 서비스죠, 그냥. 일종의 대출이자 비교 서비스가 지금 있는데 예. 그거를 비교만 할 수 있잖아요. 예. 비교를 해서 이제 갈아타려고 하면은 이제 오프라인 다 지점으로 가야 가야 되는 되는데 건데. 그냥 그 비교 서비스에서 이제 갈아타는 것까지 가능하게끔. 버튼을 누르면 그냥 네. 갈아타지는. 네. 오, 지금도 대출 이자 비교해주는 곳은 있어요? 그 핀다나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비교해 주잖아요. 아,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이런저런 곳에서. 네. 그럼 핀다에서 도와줘야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핀다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 거고 예. 플랫폼을 만들 거고 은행에서도 네이버에서도 만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카오에서도 제가 뭐 만들고. 국민은행 앱이 있잖아요. 예. 그 앱에 들어가면 이제 그 다른 제가 만약에 어떤 대출이 있으면 예. 그 대출의 어떤 그러니까 뭐 금액이라든지 내 뭐 정보를 입력하면 네. 그 다른 은행에서도 그 저한테 어떤 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예. 은행 앱에서도. 진짜 안 보여주고 싶겠다 은행 앱에서. 지금도 은행에서 앞으로는 볼 수 있게 한다 이거죠? 네, 앞으로 볼 수 있게 하고 갈아탈 수도 있게 하고. 아. 지금도 아마 금리 이거 일부는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는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이제 앞으로는 갈아타게 가능하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비교를 해봐야 네. 신한은행 네. 3.5에서 5.2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3.9에 받고 있는데 그럼 다른 은행이 3.9에서 5.2로 나오면 나는 갈아타야 돼 말아야 돼. 가면 얼마 해줄지 어떻게 알아요? 5월 달에 하는 건 이제 자기 조건을 입력하면은 예를 들면 뭐 제가 지금 이제 모든 대출이 되는 건 아니고 아마 마이너스 통장부터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대출하고 신용 대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예. 제 조건을 입력하면 예를 들어서 뭐 신한은행 무슨 마이너스 통장이 제가 뭐 3.5% 예. 5%로 받고 있으면 예. 그 조건을 만약에 제가 네이버에 가서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 예를 들면 KB 마통은 뭐 3%. 정확히 네, 그다음에 뭐 어디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네, 뭐 레인지로 어디- 알려주면 재미없어요. 어디 마통은 뭐 4.5% 해서 예. 본인이 이제 여기 금리가 훨씬 싸다 그러면 이제 갈아타는 거죠. 띡 버튼 누르면 어느 날 네. 띡 그냥 뒤에서 은행들이 알아서 네, 아니 맞습니다. 그럼 무조건 갈아타야죠. 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무슨 서비스의 차별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은 지금은 자기가 이제 보통 이게 저희가 마이너스 통장을 받고 나면 일단 제가 갈아타기 제가 제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 다른 데서 갈아타려고 비교를 해보면 예. 찾기도 힘들고 여러 아. 군데 찾아봐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제가 만약에 마이너스 통장을 받고 있어요. 이제 이런 플랫폼이 생기면 거기다 제 대출 조건을 입력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내 조건과 비교했을 때 뭐 좋거나 나쁜 은행들을 바로 비교할 수 있으니까 바로 갈아타는 네, 바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 금리 다 나와. 네. 가격 비교는 네. 네이버에서도 가능한데 네. 다 나와가 진짜 가격 비교는 잘해줍니다. 대출 금리 다 나와? 그게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갈아탈 수도 다나와에서 있고. 대출 금리 비교해 준다는 건 아니, 아니고, 아니고, 마치 다나와 같이 잘해준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뭐 받아주면 안 돼. 옛날 출연하신 분 생각해서 그냥 한마디 했는데 네. 웃지도 않고. 네. 네, 그때는 다나와가 아니었어요. 뭐였죠? 다나와였습니다. 다나와였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에누리였습니다. 에누리. 에누리에서 다나와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에누리는 에누리, 다나와는 다나와. 달라요? 다른 회사입니다. 아, 여러분 에누리와 다나와 다릅니까? 다릅니다. 정말? 그럼요. 죄송합니다. 다나와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에누리가 에누리가 잘 에누리닷컴. 그렇습니까? 예. 다나와가 좀 더 점유율이 높고 에누리가 살짝 그 뒤에 있고. 그러니까 에누리가 제일 좋군요. 그렇죠. 우리 출연했으니까 에누리가 제일 좋은 회사죠. 마치 그러니까 김 업계의 기역이 미음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프리미엄 예, 검색 그렇습니다. 서비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막 계속 갈아타고 그러면 좀 뭐 혼란도 있고 하니까 안정될 때까지는 갈아타는 횟수는 조금 제한할 거라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플랫폼끼리 경쟁을 좀 부추겨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뭐 자기네 플랫폼에서 이제 자기네 뭐 KB은행에서 KB은행 상품을 팔면 자기네들은 좀 싸게 팔고 네. 다른 은행 건 좀 비싼 것만 갖다 이렇게 팔고 하면은 이제 뭐 좀 장사가 처음에 이상하게 될 것 같으니 이제 처음에 협약을 맺어서 예를 들어서 KB 마통이다 그러면 KB 은행에서 팔 때도 뭐 3.5, 네이버에 팔 때도 3.5 이런 식으로 같은 상품인 경우에는 가격이 어떤 금리의 차별을 두진 않자. 판매처에 네. 따라서 예. 가격의 차별을 두지는 않되 네. 그 플랫폼의 수수료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처음엔 경쟁을 붙이겠다.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플랫폼 수수료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 예를 들면 뭐 KB가 이제 자기네 KB 마통을 자기네 앱에서 플랫폼에서 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신한은행 마통도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지 거기서-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저쪽에 뭐 아. SC 거도 올려놓을 수 있을 상대방에서 텐데. 올렸을 때는 싸게 하고 네. 내 거는 좀 비싸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 거 중에서 다양한 뭐 마이너스 통장 상품이 있을 텐데 네. 저희 앱에는 우리 상품만 되게 경쟁력 있는 걸 갖다 놔서 아. 갖다 놓고 또 좀 깎아주거나 우리 예. 앱에서 들어왔으니까 특별히 우리 상품이니까 제가 뭐 네이버에서 가입할 때보다 한 0.2% 금리를 더 깎아드릴게요. 예. 이런 경쟁은 안 된다는 거고 대신 이제 플랫폼 수수료를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다른 은행에서 갈아타게 되면 이제 플랫폼 수수료를 내는데 음. 그게 지금 뭐 한 0.45% 포인트 정도 된다고 해요. 아. 그 비용을 갖고 조금 그 비용을 좀 줄이는 쪽으로 그러니까 같은 경쟁을 상품, 해라. 같은 상품은 결국 네. 저기서 팔든 여기서 팔든 네. 자사에서 하든 똑같이 해라. 네, 네. 아. 대신 이제 플랫폼 수수료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그걸로 좀 차별화된 경쟁을 해라. 라는 이제 초기에는 그런 식으로 또 좀 금리 부담을 낮추겠다. 그러니까 은행 앱에 가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은행 앱에도 할 수 있고 네이버에서도 할 수 그럼 있고. 다 그냥 네이버에서 하겠네요. 그렇죠. 굳이 뭐 네이버 가면 골고루 모든 은행이 다 있는데 네. 아니 근데 어. 그 은행 앱에도 골고루 모든 은행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있기야 있으나 네. 내가 신한은행 대출 받아서 신한은행에서 딴 데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네. 신한은행 앱에 들어가서 비교해 볼 리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겠죠. 신혜은행 이미 앱에서 불신인데 나는 보여지긴 보여지는데 찾을 수가 없어 메뉴를. 분명히 불편하게 해놨을 거거든. 메뉴를- K를 가려고 그러면 자꾸 미끄러지고 뭐. 왜 어디를 누르는 거지? 막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원론적으로 네. 모든 은행의 그런 상품들을 갈아탈 수 있게 그리고 또 갈아타려고 하면 또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왜 갈아타시려고 하십니까 뭐 저희가 뭐 좀 더 하면 뭐 얼마 사은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거 같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예전에도 이 얘기가 한번 한다고 했다가 네. 그때 이제 지난 정부에서 막 이게 대환대출 서비스 한다고 했다가 네. 은행들이 우리는 죽어도 못 하겠어요. 뭐 네. 이래서 잘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물론 그런 게 뭐 그 금융 환경도 지금이랑 좀 다르긴 했고 그때는 빅테크가 만든 플랫폼으로 이제 은행들이 제품만 제공하는 형태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은행들이 그럼 우리는 뭐 그냥 판매하고다가 끝나느냐 빅테크에 종속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악유를 하면서 저항을 했고 지금은 이제 5월달에 만든다는 플랫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 앱에서도 그 은행 앱 안에 대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거거든요. 그래도 예. 결국 빅테크에 종속되겠죠. 이렇게 네. 은행을 싫어하시니까 조선일보 웹사이트 있다고 다 조선일보를 조선일보 가서 보지 않지 않습니까? 네이버에서 보죠. 그냥 다 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빅테크에 종속되긴 할 텐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결국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소비자로서는 이게 되기를 매우 바라고 바라나 네. 이거는 그냥 정부가 음. 은행들 보고 좀 협조 좀 하라고 안 그러면 이거 한다? 이거 하면 너희들 죽음인 거 알지?
라고 뭔가 압박하는 수단일 뿐이지 예. 실제로 이게 되면 이건 그냥 완전히 무차별로 갈아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신한은행 입장에서 국민은행으로 뺏겼어요. 그럼 신한은행이 몇 퍼센트 가신 거야? 3.4에 갔대. 그럼 우리는 3.39입니다 하면 3.39로도 오겠죠, 소비자가. 예. 버튼 하나만 누르면 3.39가 되는데. 그럼 다른 데는 3.38로 하겠죠. 예. 결국은 다 3.38이 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빼서 옵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사은품도 드리고 뭐 결국은 그럼 완전히 그냥 마진이 완전히 압착이 될 텐데. 네. 은행이 마진이 압착이 돼서 예대 마진으로 은행이 이익이 안 나면 은행이 나중에 뭐라도 대출이라도 떼이고 하면 그 돈 누가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하겠다는 게 그렇게 압착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압착하겠다는 거죠. 마진을 예대 거의 마진이 남기지 완전히 마. 사라지게 되는 거 그러면 예. 단돈 10,000원이라도 남으면 저 고객을 데리고 오는 게 은행으로서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데리고 오는 비용이 별로 안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이거 어차피 전산으로 다 넘어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완전히 10,000원 떼기 싸움을 은행들 보고 시키면 결국은 예대 마진이 10,000원으로 이렇게 압착이 되는 건데 네. 그런 예대 마진 10,000원 받는 은행들을 데리고 은행 산업을 과연 정부가 할 수 있을 거냐? 근데 이 대환대출 플랫폼이 그 아까 말씀드린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은 가능한데 예. 담보대출은 사실 그 규모는 담보대출이 훨씬 크잖아요. 네. 그 담보대출은 뭐 등기라든지 뭐 이런 각종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이 대환대출 플랫폼에 들어가기 좀 쉽진 않거든요. 왜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네. 그 담보대출을 받을 때 뭐 등기 서류 작성도 하고 예. 뭐 이런 신용대출보다 절차나 서류가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롭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온라인상으로 구현하기는 쉽지 않고. 그거를 카카오뱅크는 해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혁신이죠. 카카오뱅크도 출연을 하셨죠? 카카오뱅크 좋은 은행입니다. 네. 그걸 어렵다는 그거를 네. 카카오뱅크는 해낸다니까요. 네. 다른 은행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결국 할 카카오뱅크처럼. 네. 할 겁니다. 네. 그럼 결국 또 마찬가지고. 아,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그래서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 없다고? 없다. 어. 기술적으로 완전히 그렇게 그냥 버튼 하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사실 은행이라는 게 은행 대출이 뭐 생수는 뭐 배달이라도 빨리 되든가 뭐 그런 게 있죠. 이거는 예. 완전히 무차별한 제1은행에서 받은 4억과 신한은행에서 받은 4억이 뭐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그 치열한 경쟁이 되는 건데. 아닙니다. 그래도 예를 들면 알뜰폰도 똑같은 SKT 그걸 받아서 쓰는 알뜰폰인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SKT를 더 많이 쓰지 SKT 망을 그대로 쓰는 알뜰폰을 덜 쓰잖아요. SKT 알뜰폰은요. 네.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뭐 문제 있을 때 네. 문제가 없나 보죠. 애플이 AS가 잘 안 비슷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AS 받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아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돈을 내고 SKT를 많이 쓰는 겁니다. 네. 하여간 네. 그런 게 나온다고는 하는데 네. 이 프로가 진짜 나올 리는 없다. 진짜 나올 리는 나오는 없다. 신용하다가 그냥 말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나오면 듭니다. 굉장히 파워풀하긴 하겠네요. 대출 플랫폼이 실제로 이게 사실 그 3, 현실화되면. 4년 전부터 계속 추진을 했는데 정말 네. 은행이 결사적으로 막았고 많은 거죠. 네, 막았고 네 제가 알기로 금융위가 약간 더 금융당국이 은행들한테 네.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내쫓는다 하는 거지. 진짜 내쫓는 부분은 없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기술의 혁신이라는 게 어느 방향으로 튈지는 잘 모르니 예. 일단 좀 지켜보면 뭐 확인할 수 그럴 있을 것 것이다 같아요. 하는 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저런 부동산 뉴스 재미있게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유주택자 장순환 기자였고요. 네. 예, 유주택자. 장순원 기자님은 네. 청약통장 다 쓰셨습니까? 아, 네, 저는 썼습니다. 대환대출도 받아왔습니다. 사회 경험이 다릅니다. 장순환 기자님 부동산에 관한 모든 걸 다 해보셨습니다. 네, 이제 무주택자로 네. 돌아가는 거를 좀 고민하고 있는 빌라 거예요. 사기만 당하면 됩니다. 이제 다 됐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순원 기자였습니다. 네, 저희는 7시 45분에 돌아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